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정말 제가 오늘 세게 말하겠습니다. 쌍스럽고 무식한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좀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 저 어르신이 저 정도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면 저 어르신을 손오공 긴고아 채우기가 쉽겠다. 컨트롤하기가 쉽겠다. 오히려 선수들이. 오늘 그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쌍스럽고 무식한 막말인지. 제가 딱 그 용어 그대로 할게요.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용어. 대만은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 미국은 보험사와 다를 것 없다. Taiwan should pay us for defense. 대만은 지켜주는 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 We are no different than an insurance company. 우리는 보험사와 다를 바 없다. 이게 무식하고 쌍스러운 말이에요. 왜냐? 대만이 미국한테 방위비를 줄 방법이 없어요. 왜? 대만에 일단 미군이 없거든.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데 무슨 방위비 분담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주둔비, 그 방위비를 계산해서 돈을 내란데 대만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요. 그럼 방위비를 분담할 길이 분담하고 자시고 할 방위비 자체가 없어. 미군이 그냥 지들이 필요해서 대만 주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 순찰 파트롤 가니까 그 파트롤 비용 내세요. 그 소리가 되는데 그게 미국 국내법에 걸려. 국내 법이라 그럴까 국내 정책에 걸려. 국내 정책에 의하면 미국이 대만을 파트롤 비용을 주려면 미국이랑 대만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돈을 얼마로 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순찰 가고 몇 박 며칠 하고 유사시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병력을 즉시 24시간 내에 출동시킨다. 뭐 이런 계약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 계약서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의 전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 아니에요. Strategic ambiguity. 거기다가 그런 식의 계약은 미국을 국격을 사설 용병 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 PMC로 저하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소리를 보고 국내 언론이 아무도 이걸 지적을 안 하더라고. 지금 방위비 분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대만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할 방위비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얘기는. 우리가 너희 지켜주니까 너희 지켜주는 비용 내놔. 미국은 보험회사랑 다를 바 없어. 미국은 개인 용병회사랑 다를 바 없어.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 하겠다는 자가. 무식하고 쌍스러운 막말을 한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이 하나도 이걸 지적을 안 하더라.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래? 그럼 대만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에 대해서 무기를 많이 사는 거지.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야지. 대만 그 무기 많이 사야 되고요. 자기 그 방위 산업 많이 키워야 되고 징병 기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돼. 근데 우리 미국이 보험사랑 다를 바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미국이 개인 용병회사랑 다를 바 없으니까 우리가 순찰 도는 거 비용 내놔 이 자식아. 그러면 정말 무식하고 쌍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선수들이 딱 틀 짜가지고 컨트롤하기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무식하냐 어떻게 쌍스럽고. 예. 아니 뭐 이게 무식한 거가 아니고 쌍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이상하다고 봐. 대만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만이 미국에서 더 무기 많이 사야 됩니다. 대만이 방위산업업체 좀 길러야 됩니다. 대만이 징병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대만이 자주국방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만주의에서 순찰하는 그 순찰 비용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식하고 쌍스럽고 아주 그 미국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하나의 개인 용병회사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에 의해서. 저 같으면 국가모독죄로 고발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대만이 실실 웃으면서 영감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총리 조롱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은 보다 큰 책임을 다할 뜻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니 미국 형님들 우리 주문한 무기나 빨리 줘. 지금 주문한 무기를 제대로 배달을 못 해갖고요. 자꾸 지금 주문 선금이 엄청 밀려 있어요. 주문이 백로그가. 주문한 무기 빨리 보내주셔. 그리고
우리는 큰 책임을 다할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국가로 대접을 해줘. 그럼 우리 큰 책임 다할게. 그 소리에 제 기회는 너희 우리 국가로 취급 안 하잖아. 국가로 취급 안 하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 너희가 우리 책임 다할 테니까 우리 국가로 취급해줘. 그리고 우리 주문한 무기 빨리 보내줘. 제 귀엔 그렇게 들리더라고.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 이게 이름이 타이페이 경제문화판사처입니다. 예. 우리 판공실 할 때 그 판사처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세계 번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및 세계 전체의 이익입니다. 맞는 얘기지. 중국에 의한 군사적 강압이 강화하게 됨에 따라 대만은 미국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자국 법률에 따라 대만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에도 힘입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대만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대만이 지난 6월 한 달만 해도 드론을 디론이라 그랬네요. 드론, 미사일 등 3억 6천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이런 황당한 쌍스러운 그 헛소리를 하니까 거물 의원들과 트럼프 전 정부 브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막 나서서 진화를 하려고 정신이 없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클 맥콜 공화당 텍사스입니다. 대만은 국방을 위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 하원 중국 문제 특위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이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그동안 민주공화 모두 대만을 지키는 노선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를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민주체제 중 하나를 중국 공산당에게 헌납하겠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대한 범법 행위일 뿐 아니라 미국이 섬기는 가치와 제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마이클 류인가 국무부에서 그 트럼프 정부 때 그 미 국무부의 반중 정책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을 잡는데 많은 그 기여를 한 분이 있죠. 중국계. 그 양반은 그래요. 그 트럼프 말은 그 대만 보고 자주국방 많이 하란 소리야. 그리고 트럼프야말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베이징 폭격하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잖아. 트럼프가 옛날에 그런 말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서 가지고 이 데미지를 컨트롤하려고 지금 막 다 날뛰고 그래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이게 의도된 이런 그 도발적 발언을 너무 즐기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미국 국내에 대해서 하시고 나토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당신 혼자 사는 지구가 아니요. 미국 바깥의 사람을 미국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마. 기분 나쁘니까. 어디 못 떼먹은 영감탱이 같은 애라고 말이야. 자,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7월 17일 중국은 핵무기 군축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는 이것이 중국의 어떤 전술이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트럼프 당선 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지금 중단을 해놔가지고 몸값을 높이겠다, 이 전술이라고 보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미국과의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采取一系列严重损害中方核心利益、破坏双方政治互信的消极举动，严重破坏双方继续进行军控磋商的政治气氛。 자, 이제 우리는 별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지리적, 그다음 군사 지정학적, 경제고, 배터리고, 원자력이고, 반도체고 다 떠나서, 한류고 다 떠나서 군사 지리적, 군사 지정학적인 위치,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발휘할 수 있는 힘, 이거는 미국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못 건드려요. 여기는 건드리면 바보예요.
감히 못 건드려요. 괜히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법률에 박아놓은, 미국이 지금 7년째 박아놓고 있거든요. 22년에는 너무 당연해서 하나 뺐는데 그 해에도 숫자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 조문에만 안 넣었을 뿐 전체적인 취지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미국의 그 국방수권법안에 지금 7년째 그걸 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이제 한국의 이런 위상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해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5월, 6월, 7월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분 나쁘거나 견제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행간을 보면 얘들의 고민이 보여요. 5월 9일에는 중국 국방부의 기사를 인민망이 전제를 했어요. 전제를 옮겨 실은 건데 한국이 세계사에 무기수출국된다. 뭐 이건 다른 이제 그 유튜버들이 이런 거 많이 전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5월 4일 날, 5월 9일 날. 근데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근데 다 껍데기고, 그리고 뭐 다 그 내실이 없어서, 그리고 뭐 저기 그 우주항공 쪽은 너무 약해서 한계가 명확해. 하고 뒤에 하나 붙었어. 처음엔 이게 한국을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몸조심하는 거예요, 필자가. 한국을 너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제 한국 같은 간첩 같은 놈이야. 감히 중국을 모욕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길을 꺾으려고 눈알이 뒤집힌 놈이야. 이런 공격을 받을까 봐 일부러 한국을 폄훼하는 거를 마지막에 넣어요. 실컷 얘기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5월 17일에 중국 군망이라는, 여긴 군망이라는 데서 나온 기사를 인민망이 전제를 했습니다. 대양 해군을 노리고 급발진하고 있는 한국 호위함 전력. 지금 FFX 배치 4 들어가 있죠. FFX 배치 1, 2는 이거는 연안 해군용이다. 그런데 FX 배치 3, 4, 3, 4 쪽에 가면 이거는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지스적인 그런 측면도 들어오고 지역 방어 측면도 들어오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현충일 날 참 기분 나쁜 게 하나 올라. 이게 황95의 심층 취재. 환시 심도인가 심층인가 뭐 그런 건데 인민망의 전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왜 점점 더 친미로 기우는 건데 실제로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국은 왜 점점 더 미국화되는 거예요. Americanize. 미국화라고 정확히 썼습니다. 제가 여기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중국 국방부에 실린 거가 인민망에 전제됐습니다. 한국의 맹렬한 군사활동. 이게 이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또 한미일 삼국체제로 지금 군사활동이 굉장히 맹렬하다. 그 다음 6월 28일 날 중국 국방부 인민망에 전제됐습니다. 한국이 미국 군안 사업에 진출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새로운 코스로 진입했다. 그리고 7월 9일에 중국 국방부에 게재돼 가지고 인민망에 전제됐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잠 초계기 포세이돈을 갖췄다. 제가 검색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민망에서 검색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핵기망 동맹이 됐다. 그리고 미국의 핵 전력이 상시 배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를 위해서. 그건 없더라고. 진짜 겁나는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전문가들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네. 제 짐작이 맞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써 있는 걸 한 번씩 짧게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9일 맨 마지막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 기본은 이거예요. 쟤들이 살벌한 대잠 초계기를 가졌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다. 잘 감시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8A는 한국 해군의 대잠 작전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해양 공중 전투 능력을 강화하며 상시 준비 태세를 증강시키며 해양 전투 능력 전반을 높여준다. 미국이 네트워크 중심전, 백모용어로 초연결 다영역 전쟁, 아키텍처를 동맹에게 확장시킬 때 P-8A는
일반적 전술 전투기는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대잠 초계기는 전장 상황의 새로운 변수이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경보를 딱 올리는 거지. 한국이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포세이돈이 저 살벌한 무기니까 중국군이 저거 염두에 두고 작전 짜야 돼 하고 이제 경보 딱 올린 거예요. 이건 드라이한 거라 여기에는 특별히 한국을 폄훼하는 얘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 거냐? 이것도 중국 국방부에 실린 글인데 6월 28일 날 그걸 인민망이 전제한 겁니다. 이 한국이 이제 무기 수출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이건 뭘 다룬 거냐면 한화 오션이 미국의 군함 건조 시설을 인수한 거, 필리 조선소 인수한 걸 다루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화가 단단히 났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무기 수출 증대에는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뭐 언론 종중스러운 좌빨 언론이겠죠. 첫째, 한국 무기 수출은 해당 지역에서 군사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그 지역에 해악을 끼친다. detrimental. 이는 한국의 대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킨다. 저 오지랖도 높네. 너희 무기 수출하면 그 수출된 그 해당 국가 지역 분란 일으키는 거야. 너희 왜 사고뭉치하고 다니고 있어? 오지랖도 넓으시네. 우리 진핑이 아재 꼬붕들이. 둘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미들급 열강 모델은 오직 무기 수출밖에 그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 수출을 수단으로 삼아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하면 그거는 비틀린 글로벌 중추국가로 귀결될 뿐이며 그건 한국한테 부메랑으로 여러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 한국 걱정해 주느라고 머리털 빠지네요. 중국 국방부가. 셋째, 한국의 무기 수출은 유럽과 미국의 기존 방산업체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너희가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기 팔고 있는데 그러다가 미국 방산업체와 유럽 방산업체한테 배신당해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6월 28일입니다. 이 6월 달 들어서 직접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언급하면서 공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저는 현충일 게 참 이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우리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중국이 와서 짓밟은 그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 참혹한 전쟁에서 쓰러져간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날인데 그날 환구시보의 심층 취재, 환시심층인가 환시심도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머리입니다. 거의 첫머리 그대로예요. 한국 문화는 미국화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약과다. 야구가 넘버원 스포츠가 됐고 나이트클럽이 대표적 청년 여행이다. 프라이드 치킨과 콜라를 좋아한다. 심지어 한국의 중국 음식은 미국풍이다. 영화는 헐리우드풍이 됐다. 미국 팝 칼처를 수입해서 K-팝을 만든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한국만큼 강력한 반미도 없었다. 주한미군 철수 시위도 많았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일까? 도대체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것일까? 이게 이 유치찬란한 게 환구시보의 서울 특파원들의 문제의식이에요. 얘들이 한국이 미국화됐다고 들은 거 보세요. 스타벅스 깔리면 미국화된 건가? 야구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거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야? 치맥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야? 콜라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야?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야? 한국 영화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예요? 한국 노래 좋아하면 미국화된 거야? 더 웃기는 건 이게 다 미국이 한국인들의 머리꼭지를 돌려놓은 거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돌려놨냐? 유치찬란하죠, 문제의식이. 그걸 한국의 현충일 날 걸은 거예요. 얼마나 참
편협하고 악랄한 유치찬란한 귀여움입니까? 또 여기에다가 코멘트해 주신 또 우리 또 이른바 진보 학자들은 또 얼마나 재밌어요. 연세대학교 문정인 어르신. 한국에는 친미, 숙미, 반미, 현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이제 혐오. 인하대학교 김명인 국문학교 소재 알만한 사람이에요. 한국은 이제 반미든 지미든 지미 알아갈 지를 썼더라고요. 알지자. 한국은 이제 반미든 지미든 용미든 모두 버리고 탈미로 가야 한다. 이 탈미에 대해서 한국시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미는 보다 평등하고 정상화된 한미 관계를 가리킨다. 괄호 닫고. 한국이 탈미해야 된대. 한국이 탈미해야 된대. 미국을 벗어나야 된대. 참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저는 뭐 되더라도 충분히 손오공 긴고와 채울 수 있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그리고 트럼프 실력에 그 손오공 긴고와 벗어버리고 날뛸 정도의 지능이 없다. 그 지능이 없으니까 졌다고 상스럽고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국을 PMC, 사설 용병회사로 만들어버리는 발언 아니야. 대만을 압박하는 건 좋아. 미국 대통령 나온 자가 미국을 사설 용병회사 취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걸 처음에 못 믿었어. 그래서 뭐 다른 글이 더 있나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다니까요. 원천 소스를. 저렇게 상스럽고 무식하면 얼마든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걸로 보면 블록이 짜여가지고 이 손오공 긴고와 채울 수 있습니다. 저 영감님.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귀하도 이제는 그 할아버지 영감님 당신도 이제 늙으셨구나. 총기가 다 없어졌네. 좀 이상해졌네. 수갑 채우면 수갑 차는 거고 긴고와 채우면 긴고와 차는 거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야 하고 그냥 아무 소리나 퍽퍽하고 다니는 그런 인물로 끝날 거예요. 거기다가 한 턴밖에 못 하잖아요. 미국이 그 수정헌법 22조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에 2번 선출될 수 있다. 한 번 선출됐죠? 이번에 되면 2번 선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가 연임 금지 조항이 아니에요. 선출 금지 조항이야. 그러니까 선출 최대 숫자. 그래서 미국이 3번, 4번도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2번 하고 선출돼서 3번째는 한 사람 내세워서 대통령 시키고 자기는 부통령으로 간 다음에 대통령 암살해버리면 부통령이 대통령 승계하잖아. 그래 또 대통령 하다가 또 다음번 선거에도 누구 내세워서 자기는 부통령으로 가서 당선되고 대통령 암살하면 또 대통령하고. 극단적으로 미국은 여러 번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왜냐? 선출의 최대 횟수를 연속이든 떨어져 있든 그걸 제한하니까.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는 선출되자마자 레임덕 올 수 있어요. 저거. 특히 의회 선거에서 지금 오하이오나 뭐 이런 데들 성향이 좀 그렇거든요. 그 트럼프 요새 지지율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뭐 어디가 그 뉴햄프셔도 그런데 그런 데들이 트럼프 지지율은 나오는데 여론조사하면 이 의원 쪽 선거 들어가면은 민주당이 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 영감님 손오공 긴고와는 아주 단단히 준비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거를 아마 그걸 씌우면 지금의 저런 정신머리 없는 미국을 사설 용병회사로 격화시키고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정도의 지능과 센스 가지고는 그 옆에서 씌운 긴고와를 벗어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